그래서 그 인연으로 저희 집안이 이런 가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검소하시면서 새 시대를 이끌 아마 그런 대도 정법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 있으셔가지고 이쪽으로 총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지만 저희들은 그냥 할머니처럼 그렇게 가까이 지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성인 같은 분도 참 있으시다. 후광이 항상 헌하셨고 보통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세간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어른이시다. 아주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마 그 자연스럽게 원불교 분위기에 젖어들었지 않았나. 그래서 새겨지거든요. 오늘도 나를 찾고 내일도 나를 찾자. 그리고 오늘도 나를 놓고 내일도 나를 놓자. 항상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아주 좋아요. 평화, 평등, 평범 이거 다 평자거든요.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 훨씬 자유로운 그런 수도인이시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청렴에 있어서는 아주 이제 직접 개가식으로 직접 접근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좀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으로 일부 개가식으로 하는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도서관을 통해서 구해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이 생활은 그 마음 공부 하나는 걱정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법신불 신앙 믿음 그 안심을 얻으려는 노력도 했지만 또 육체적으로는 제가 그 걷기에 좀 불편을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원광대학교 도서관 사서교무로 근무하시면서 전무 출신으로서 한결같은 서원과 신성으로 일관해 오신 인산 성인종 원로교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삶과 추억 W에서는 인사님께서 살아오신 삶과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추억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인사님께서는 그 성산, 성정철 종사님의 집안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원 가정을 이루고 계시고 그런데 원불교와 어떻게 처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처음 원불교와 인연을 말씀드리자면 추타원 조창환 정사님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 추타원 정사님께서는 하만 조씨로서 그 휘문이 때 태코를 가지신 그 천석군 성씨 일가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살아오시다가 그 천석군 그 토지를 일제 말기에 다 몰수당하다시피 하시고 가세가 기울자 일본 백성 노릇하기 싫다는 할아버님 뜻에 따라서 만주로 이주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저희 아버님이 돌도 되기 전이셨는데 그 이주하는 과정에서 폐결핵을 얻어가지고 도중에 돌도 되기 전에 열반을 하시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할머니께서는 아주 간고한 세월이 시작됐죠. 그리고 거기다 오래 사시지도 못하고 어려워지니까 다시 이제 그 강징산교를 따라 태인으로 온다는 것이 태안, 지금 안면도 쪽으로 내려오셔서 거기서 잠깐 거주를 하시다가 거기다 이제 할아버님 그 유고를 모셔와서 몸에 지니고 모셔와서 거기다 할아버님을 모시고 사시다가 또 그게 잘못 들었다는 깨달음이 있으셔서 다시
그 태인 쪽, 원평 쪽으로 이제 와서 그 조천자, 자기 당신 조카이신 태을도 네. 교주, 네. 무국대도라고도 하는데 예, 예. 그 교주 조카를 따라서 이제 그쪽으로 와서 거기 교단의 중진으로 작은 할아버지 성산종사님도 아마 거기 간부 역할을 하시면서 살아오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 장적조 선지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추타원님 종사께서는 이 생불리심이신 대종사님을 알아뵙고 당신 조카보다는 이 대종사님 문화가 더 대도정법이다. 이걸 느끼시고 그 가게를 이끌고 원불교 문화로 개종을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그 인연으로 저희 집안이 이런 가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그 태을도의 이제 그 교주이신 조철제의 고모님이 바로 친할머님이신 예, 추타원 조창환 선지님이시라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아, 그래서 할머님의 연원으로 원불교를 이렇게 만나시게 된 어? 거군요. 네. 그 추타원님께서 대종사님을 그 주세불로 알아보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당신 조카가 하고 있는 태을도에서 원불교와 대도정법을 인지하시고 이렇게 가게를 원불교로 인도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할머님께 많은 게 훈증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왜 할머니께서는 그 원불교로 이렇게 개종을 하셨다고 하시던가요? 그 당신 조카이지만 네. 그 태울도에서는 여러 가지 그때 범난 비슷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 정통성을 되찾기 위해서 유골 가지고 여러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다 보아오셨고 네. 또 일반 신도들이 바치는 그 성금 같은 것이 엄청 가만히로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런 생활이 있다 보니까 그 간부들의 생활이 조금 호화스럽다고 할까, 상차림도 수라상처럼 그렇게 걸게 차려놓고 자시고 그랬는데, 대종사님 식생활을 하시는 거나 일거수 그 움직이시면은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으시고 아주 검소하시면서 새 시대를 이끌 아마 그런 대도정법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 있으셔가지고 이쪽으로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할머님의 인도로 이렇게 원불교에 또 뿌리를 하시게 되고 또 이제 연원을 할머니 이제 되시고 원불교에 귀의를 하셨는데 이제 익산에서 생활을 많이 하셨잖아요. 인사님 어렸을 때 거의 익산에서 이제 총부 근처에서 생활하신 걸로 아는데 총부 근처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 교단의 스승님들을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요. 네.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실까요? 있죠. 네. 그 6.25 때 집에 그 대밭 밑에 방공호가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 마침 구타원 종사님께서 같은 피난 생활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그때는 전혀 촌에서는 구경도 못했던 초콜릿 같은 과자도 접할 수가 있었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구타원님은 그때 출가해서 보니까 아주 총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지만 저희들은 그냥 할머니처럼 그렇게 가까이 지낼 수가 있었고 네. 그랬습니다. 네. 그 또 다른 또 스승님들을 배웠던 기억은요? 물론 이제 성산 종사님하고 같이 하시는 네네. 조갑종 선제님이나 네. 또 숭산 종사님 네. 또는 상산 종사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집에 와서 어머님 그때는 살아계셨을 때니까 네. 식사 대접도 하시는 그런 느낌 그런 것도 보아왔고 아무튼 크게 그 이질감이
별로 없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혈연으로서 예. 이제 사실 성씨 가문하면 원불교 내에서 성씨 가문하면 성정철 종사님을 가장 그 뿌리에 두고 정말 그 어른님의 그 영향으로 네. 이렇게 그 일가를 또 이룬 걸로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혈연으로서 배웠던 이제 인사님께서 배웠던 성정철 우리 할아버님은 어떤 어른이셨나요? 네. 그분은 뭐 아시다시피 그 우리 성씨의 DNA는 아마 그런 것이 다 닮아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 좀 대쪽 같으시고 아주 고두신 그러면서도 아주 그렇게 흐트러짐 없는 아주 단아한 그런 수도인이시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청렴에 있어서는 네. 아주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청렴한 그러신 분이시지 않았나 싶어요. 네. 따로 이렇게 뭐 사랑을 받고 이렇게 그러신 적은 없으셨어요? 특별히 명절 때면 이제 찾아가 뵈서 이제 세배는 꼭 드리죠. 그러면 그 꼭 이렇게 서랍에 두었던 양말 한 그릇씩을 이렇게 돌려주시는 그것이 네. 참 즐거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혼난 적은 많아요.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예, 예. 그 새엄마와 갈등 속에서 내가 좀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좀 가끔 나무라도 주시고 붕괴도 주시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중앙 중도 훈련원에 가보면 그 성산종사님의 그 좌우명이 걸려 있어서 늘 그게 이제 마음에 새겨지거든요. 오늘도 나를 찾고 내일도 나를 찾자. 그리고 오늘도 나를 놓고 내일도 나를 놓자. 항상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법문인데 이제 인사님께서는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산 종사님 말씀도 물론 좀 법다우신 말씀이신데 할아버지다 보니까 거기보다는 저는 정산 종사님 말씀에 더 네.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평상심이 고토다. 그 말씀을 저 아주 일생 귀감으로 삼고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법문이시기도 하고요. 그 평자가 참 저한테는 아주 좋아요. 평화, 평등, 평범 이거 다 평자거든요.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 훨씬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평상심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법문입니다. 네. 정산종 목사님도 직접 배웠다면서요? 물론 정산 종사님은 이제 집에까지는 오실 수는 없는 형편이었죠. 할머님 손목 잡고 어릴 때는 그 큰 일이나 무슨 명절 때 세배하러 가서 큰 절을 올리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 어떻게 저는 성인 같은 분도 참 있으시다. 후광이 항상 헌하셨고 보통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세간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어른일수록 아주 네.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인사님께서는 그 원광대학교 이제 원불교학과에 입학을 하시게 됐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원대에 또 입학을 하시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원대 해주시죠. 입학하기 전에 네. 원광고등학교를 가게 됐었는데 네. 그것도 어머님이 중3 때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학비 이런 것 저런 것이 이제 좀 쪼들리기 시작하니까 성산 종사님께서 그 장학금 받을 수 있는 학교로 가라. 그래서 원고부터 시작한 것이 원광대학까지 가게 된 기원이 되지 않았나. 그 원고에 가보니까 상산 종사님 소장님이시고 효사님이 상담 교사로 계시고 월사님, 송정호 선생님, 물리 선생
이건진 그 고산종사 아드님이신 네. 이건진 선생님이 화학 선생. 아.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마 음. 그 자연스럽게 원불교 분위기에 젖어들었지 않았나. 음. 그래서 큰 무슨 갈등 없이 그냥 끌리는 대로 온 것이 원광대학으로 진학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그때 있었던 대학 입시 대학 예비고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준비는 제 적성이 그 이과 자연계열의 점수가 많이 나오길래 그 시험은 이과를 시험을 쳐서 많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1차에 그 예비고사에 합격했습니다. 아. 그랬는데 이제 막상 대학을 선택하기는 그 원서까지는 그 여사님이 갖다 줘서 한번 써보긴 했는데 접수는 할 수가 없었고 그냥 바로 1차에 교학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 이제 사실 전무 출신 가족이 이제 그 일가를 이루고 원불교에 이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면 그 굉장히 정서적으로 자연스럽게 그 전무 출신의 길도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것 같아요. 네. 인사님은 어떠셨어요? 뭐 큰 갈등은 없이 네. 당연히 그렇게 젖어들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적성에는 별로 안 맞지만 그 다른 특별한 무슨 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자연스럽게 대학 그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교학과 원불교학과 시절에요. 네. 보통의 경우는 학창 시절에 이 진로에 대해서나 이제 고민이나 방황을 많이 할 때거든요. 근데 이제 인사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이제 생각의 정리, 전무 출신의 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었나요? 물론 좀 적성에 맞지 않아서 갈등은 좀 있었지만 네.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 길을 계속 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했던 것은 네. 마음 공부가 참 중요한 공부구나. 그건 평생을 해도 다 마칠 수 있는 그런 완성도 높은 수행이 이루기가 힘든 것이었다 싶었고, 그리고 마음 공부가 참 그 여러 가지 그 빈부, 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항상 할 수 있는, 평생 할 수 있는 공부가 되지 않겠는가 했고, 또 그것의 중요성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 공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기본이 되고 중요성이 인정되는 공부겠다. 결코 이게 무의미한 공부는 부모가 되지는 않겠다. 마음 공부는 평생을 해도 괜찮은 아주 의미 있는 공부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길을 놓지 않고 계속 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인사님께서는 대학 졸업한 이후에 교화직보다는 기관이나 특히 이제 원광대학교에서 36년간 봉직을 하시게 됐는데요. 이렇게 그 기관 근무에 오랫동안 하시게 된 이제 사연, 기연이 있으신지요? 예, 있지요. 제가 적성이 처음에 이과 출신이라고 그랬었죠. 네네. 그랬는데 또 이 단상에 서서 설교로 마을로 이렇게 설득을 해야 하는 그런 직접 교화 선상에는 저한테는 썩 이렇게 당기지 않는 네. 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래 소아마비를 3살 때 알았고 그리고 이 너무 앞에 단상에 서서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그때만 하더라도. 네. 지금은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서 생각한 나머지 선택한 것이, 도서관 가서 공부도 좀 더 할 겸,
도서관에서 그 직을 가지고 사서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서 교무로 나가는 것이 내 적성에는 좀 합당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양산 종사님께 그런 고민을 얘기했더니 네. 마침 그때 당시에 그 성산 종사님과 여사님이 마침 도서관장으로 계시면서 그렇다면 사서 교육을 받아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서울에 와서 사서 교육을 잠깐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네. 이제 원광대학으로 도서관으로 이제 가기 전에 인턴 과정으로 이제 종교문제연구소랄지 대학 신문사 이런 것을 거치고 난 뒤에 이제 도서관으로 정식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도서관 사서직으로 근무하게 됐죠. 그러셨군요. 이제 원광대학교 도서관은 지금은 이제 또 이전을 해서 굉장히 그 네. 시설도 좋고 네. 그런데 이제 그 굉장히 오래전 네. 30년 이상, 네. 40년 그 당시에는 굉장히 70년. 여건도 여건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때 당시에 도서관 상황 그리고 이제 인사님이 가셔서 어떻게 또 거기 역할을 하시고 활동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 70년대 원광대학 도서관은 지금 전문대학 도서실 자리입니다. 네네. 지금 가운데 있는 네. 3층인가. 거기에 아주 박물관하고 같이 있다시피 한 건물에서 그 도서관 봉사가 아주 열악한 상태였는데 제가 간 뒤로 이제 신축 계획이 물론 학교 총장님을 위시한 간부진들이 네. 있었습니다만은 그 신축을 해서 좀 더 보란 듯이 하는 그런 훌륭한 도서관을 하나 짓고 싶었죠. 네. 그 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현재 지금 전 도서관 네네. 그것을 79년에 신축 이전하게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음 시도한 것이 기왕에 신축을 했으니 이 개가식으로 하자 그런 뜻이 있어서 전에는 그 폐가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신청하면 내주고 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네네. 이제 직접 개가식으로 직접 접근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좀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으로 일부 개가식으로 하는 그런 개혁도 했고 또 거기서 특히 이 원광대학이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좀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런 열등감 같은 것이 간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도서관을 통해서는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서울에 있는 대학 못지않게 자기 노력만 있다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그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 그것은 꼭 서울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도서관을 통한다면 그런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네. 생각해서 그렇게 학생들을 그쪽으로 많이 인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또 이제 그 도서관 내에서 다양한 행사도 진행을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그때는 지금은 뭐 흔한 얘기지만 교양장 강좌 같은 것이 자주 있어 왔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도서관에서 그걸 시도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네. 교양 순례라고 하는 그런 교양 강좌를 개설을 해가지고 네네. 그 유명 교수들도 초청해서 강의를 하게 했고 또 학내 어떤 특정한 유명한 전공 교수 강의도 이렇게 해서 세계 여러 교양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하기도 했고 또 이제 책을 많이 읽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다독자 표창이라는 게 네. 독서주간 때마다 그것을 해서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을 표창해주는 그런 운동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셔서 학생들과 이제 많이 접하셨을 텐데 네. 기억에 남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거기 이제
24시간 개방하는 특별 열람실을 운영을 했어요. 아, 그때 요새는 그게 고시실이라고도 하는데 예, 예. 각종 그 행정고시, 사법고시, 뭐 회계사, 무슨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열람실을 만들어 가지고 네네. 24시간 개방해서 지금 학교 감사로 계시는 백진환 감사님도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회계사 자격을 땄고 네. 또 여러 사법 행정고시 출신자들도 양성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억나는 학생은 그 국문과에 송명숙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네. 그 학생이 좀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박물관에서 그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뭐 장학금도 조금 있지만은 그 용금에서 장학금도 전달해 주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대학교 도서관에 근무를 하시면서 이제 사서 일을 하셨지만 그 일반인 사서와 좀 다르게 교무로서 이제 이 사서 일을 맡으시면서 좀 다르게 접근되었던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전통적으로 사서라고 하면 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 정보들을 일단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정리, 가공해서 그것을 검색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서 일반이 접근하기 쉽게 이걸 처리해 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참고 상담이라고 그래서 도서관들 와서 가지고 이용자들이 물어보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저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참고 업무라고 하는데 그런 참고 업무를 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도서관의 기본적인 전통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해왔던 일은 그 교무이과 특별히 해야 했던 일 이런 걸 말씀드리자면 송명숙 얘기 또 송명숙 얘기는 그 아주 가난해서 그랬는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박물관에 근무했던 그 장학생 송명숙한테 뭐 장학금도 조금 전달해 준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지방대학이라는 핸디캡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는 것을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도서관을 통해서 부여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이 있었고 특히 그 특별 열람실을 통해서 여러 자격증 준비도 할 수 있고 각종 고시에 응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고시에 합격하는 학생들도 배출되고 그런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원광대학교 도서관에 근무하셨던 우리 이제 교무님들 사서 출신 교무님들도 좀 꽤 되시죠? 그렇죠. 어떤 분들이 계셔요? 저 선배로는 매산 네. 김홍철 예. 사서님이 사서과장으로 본 전임 사서과장님이셨고 네. 또 법호는 다 생략하기로 하고요. 네. 이경옥 그분도 네. 열람과장님으로 계셨고 네. 송경호 교무님도 네. 도서관에서 정리과장도 하셨고 또 김수건 그 교무님도 지금 아마 퇴직을 하셨을 텐데 네. 교무님 사서 교무님으로 계시고 변성 교무님도 도서관 사서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박도선 교무님은 아주 그 중에서도 제일 열성이 많으신 네. 박사학위까지 네. 아주 사명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 전무 출신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또 역할에 소명을 다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서로서 인사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이제 되돌아보셨을 때, 이 길을 좀 권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예. 기왕에 교무로 선택하신 분들 중에 네. 혹 교화의 적성이 맞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분야도 한 분야 개척해야 할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교무에게도 사서의 방법을 활용해서 하게 된다면 그런 수준 있는 교화 활동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일선 교화 선상에 있는 분들도 이 도서관 그 정보를 활용해서 지금은 그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 수집도 아주 편리하게 빠르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도서관을 통해서도 그 신지식이나 과거에 대한 그 지식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신다면 훨씬 폭넓은 교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서 교무도 계속 나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인사님께서는 재직 중에 또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투병의 기간을 가지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떤 과정을 거치셨고 또 어떻게 그 어려움을 또 극복을 하셨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처음 발병은 91년도에 직장암 진단을 받고 원광대학에서 첫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94년도에 이제 폐암까지 번져가지고 그때는 이제 마지막인가 보다 해가지고 영정사진을 찍어놓고 이제 그때는 원이나 없이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아산병원으로 가서 2차 수술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거기 있을 때 또 한 가지 에피소드는 그 동료 교무님이 네. 제가 이제 2차니까 열반을 하신 걸로 이렇게 아이고. 알아들으셔가지고 잘못 그 부의금을 전해드리셨군요. 써가지고 아이고. 대학에 오신 그런 경험도 있을 정도로 아주 그때는 절망적이었어요. 그 뒤로 또 97년에 또 직장암 3번째 수술을 했는데 그때는 다 이제 끝인가 보다 했을 정도로 심각했었죠. 그렇지만 그 병 속에서도 그래도 신앙생활을 그 마음 공부 하나는 너무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법신불에게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그 마음을 편히 가지려고 노력한 아주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런 노력 끝에 오늘날 까지 이렇게 지탱해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건강 바탕에는 그 신앙이 기본이 됐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일을 겪으셨는데도 항상 긍정적인 이렇게 마음 자세로 그 신앙에 철저하게 뿌리를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건강을 되찾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네. 물론 이제- 그것이 기본이겠죠. 네. 기본이 되고. 네. 그 이제 대학 재직 중에 사실은 이런 그 투병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네. 학교 측에 또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서요. 그렇죠. 3번씩이나 그런 수술을 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같으면 정리 대상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제가 교무라서 그랬는가 한 2개월씩 병가 내고
수술하고 마치고 회복해서 또 출근하면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한 것이 3번씩이나 있었던 것은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그 주위 분들에게도 고마움을 표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그 총장님으로 계셨던 용산 총장님이 계시지 않았나 싶고 항상 용산 총장님도 어떤가 늘 전화로 상으로라도 네. 물어주시고 그래서 네. 큰 위로와 위안을 주셨습니다. 네. 그 덕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지 않나 네. 싶고. 그래서 지금은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신 거죠? 그렇죠. 97년이니까 예. 지금은 거의 7년, 20년이 다 돼가네요. 근데 이제 지금 그래도 이렇게 뵙기에는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이렇게 건강을 이렇게 네. 이제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을 유지하시게 된 또 비결이 네. 이제 그 비결에는 자전거가 크게 한몫을 했다면서요. 예, 그 말씀 잘 나왔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신앙과 믿음, 그 안심을 얻으려는 네. 노력도 했지만 또 육체적으로는 제가 그 걷기에 좀 불편한 것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전거를 통한 교통 수단 이걸 통해서 건강도 되찾고 항상 어디 움직일 수 없는 처지지만은 어디 가고 싶으면 자전거만 있으면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의욕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 건강을 되찾는데 자전거가 큰 목도 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 자전거를 활용하게 되면 공해도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돼서 네. 저로서는 그 자랑 같지만은 딸을 한 서울까지 합하면 한 15년 유학을 시킬 정도 그 밑바탕에는 자전거도 한몫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따님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성세경 귀국 피아노 독주회가 네. 열렸었잖아요. 네. 이렇게 네. 이제 뭐 큰 자제분이나 또 이제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네.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이렇게 훌륭하게 또 키워내셨는데 네. 사실 아버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늘 표준이 되고 표본이 되시고 또 이제 그 늘 정신에 그 지도자로서 이렇게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신 인사님의 그늘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훌륭히 잘 자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네. 물론 그렇게 커져서 고맙죠. 제가 뭐 특별히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는 의문이 됩니다. 건강이 이런 뒤로는 그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과정에 그런 경고를 당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스스로 장래를 위해서 더 긴장했을 수도 있고 약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저로서는 크게 미안한 생각이 들죠. 그 인사님께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제 뭐 정신적인 측면으로 신앙과 이제 마음의 그 이제 정신 수양 측면에서 이제 노력하셨던 부분 그리고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육체적으로 자전거를 타셨던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그 밖에 또 더 공을 들이신 부분은 없으세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또 식생활도 중요하죠.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암 수술을 받은 이후로는 일체 그 화학적인 가공식품, 무슨 조미료가 들어간다 할지, 뭐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일체 식품을 멀리하고 이 자연에서 나온 자연식 또는 채식 위주의 그 자연식을 중심으로 또 특히 그 알카리성 그 산성 식품에서 알카리성 식품을 위주로 산성을 좋아하지 않고 덜고 알카리 식품을 위주로 섭생을 하다 보니까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신념을 갖고 있어요.
다른 분들도 이걸 처음 보셔서 너무 그 산성식품을 멀리하는 그런 무슨 탄산 음료랄지 이런 것을 멀리하시고 그 가공 그 식품 첨가물 이런 걸 좀 기피해 주시고 자연에 가까운 알칼리 식품을 선호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이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작은할아버지이신 성정철 종사님을 비롯해서 이제 인사님 형제분들이나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또 전무 출신을 서원하시고 이제 그 교무의 길을 걷게 되고 계신데요. 가족 관계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 앞에 큰 누님 학타원 성정재 경우님이 지금 정화원에 수도하고 계시고, 예.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남자 중에서는 첫 번째이고, 제 밑에 또 이진 동생이 네. 저 카나다에 있는 최응진 경우 정토로 네. 출가했다가 정토로 나갔고, 또 그 밑에 왕산 성도종 교무, 그 밑에 추산 성시종 교무, 그 밑에 종산 성명종 교무, 이렇게 해서 정토까지 합하면 6남매가 지금 출가를 해오고 있고, 네네. 또 여사님 댁에도 그러니까 외손자죠. 성산종사님, 성보영 선생 아드님 중에 유명원 교무, 네. 거기도 출가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 집에 한 대에 6명, 그쪽 작은 집에 1명 그렇게 출가하고 있습니다. 그 또 이제 지금 인사님 그 형제간 자손들은 누가 또 출가를 했나요? 네, 왕사님 아들 중에 삼경, 거기가 지금 대학원에 재학 중, 오물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고, 의경, 추사님 아들 예. 의경 조카가 지금 교무로 재직 중에 있고, 그래서 대가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인사님 말씀을 받들고 보니까 6분이 이제 형제간 중에 6분이 출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형제분들이 전부 6분이신가요? 아니면 그 밖에도 더 계신가요? 네, 총 9남매입니다. 저쪽 원평에서 네. 5분이 나으셨고, 저까지 저 밑에 익진까지 원평 출신이고, 그 밑에는 총부 근동으로 신용동으로 와서 왕산, 추산, 종산, 그 막둥이 병원에 의무기록실에 근무하는 수종, 거기까지 해서 4분이 지금 총부 근처에 와서 출생하신 분들, 그렇게 해서 모두 9분이십니다. 네. 그럼 또 형님도 계세요? 예. 형님은 지금 대구 서성로 귀산 성의종 형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형수님과 같이 주인 노릇하고 잘 살고 계시고, 그러시군요. 큰아드님이 돼가지고 이제 출가는 안 하셨지만 제가로서 참 열심히 여생을 네. 즐기고 계십니다.